남해 앞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 전라남도 진도. 그곳에서도 마을과 외따로 떨어진 곳, 삼당산 자락에 터를 잡은 귀농 부부가 있다. 집이라고 해봐야 컨테이너가 전부. 살림살이들도 전자제품을 제외하곤 모두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것들이다. 여기가 우리 식량 창고라고. 이름 살아. 버려진 양철통도 여기선 귀한 대접. 곡식 창고 노릇을 톡톡히 해준다. 여기 쌀통이에요? 이게 쌀통이에요. 이렇게 우리 일용할 양식들 좀 우악스럽죠. 이것저것 불편한 거 투성인데 오늘은 냉장고까지 말썽이다. 아유, 이 냉동실이 또 녹아서 이걸 어떡하나 또 이거 어떡하나. 어머나 몰라. 하지만 이 정도 불편쯤은 대수롭지 않다는 정순희 씨다. 답답한 서울을 떠나 이곳 진도에 귀농한 지 이제 3년 차. 아직 농촌 생활에 적응해가는 과정인데 이 바쁜 와중에 새끼 고양이까지 키우고 있다. 또 여기 들어온 게 또 뭔가 또 궁금해서 들어왔네. 어디 갈라 그래? 어디 갈라 그래? 먹을 거 달라고. 얘 우유 좀 주시구랴. 이쁜이 우유 좀 따라줘. 조금만 쫙. 바닥에만 알았어. 자, 만화님 부름에 꽃무늬 옷을 입고 나타난 주인공 바로 남편 김수영 씨다. 산 밑에 살다 보니 들쥐들 때문에 나만 하는 게 없어 지인에게 부탁해서 얻은 새끼 고양이. 그 후로 쥐가 보이지 않으니 요 녀석이 톡톡히 한 몫을 한 셈이다. 그런데 남편 수영 씨의 옷이 화려하다. 여자 옷 같아. 내가 입으려고 샀는데 옷이 너무 많이 패였어. 난 저렇게 패인 옷을 싫어해. 이게 또 시원해요. 그래서 저기 시원해. 예. 이거 누가 봅니까 뭐. 인근에 집이라곤 이곳뿐 외따로 떨어진 곳에 살다 보니 남의 눈치 안 봐서 오히려 좋다는 부부. 남들이 보기엔 불편해 보이는 생활도 부부에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그만. 만족하는 삶이라는데 하지만 사실 왜 불편한 게 없으랴. 당장 수도꼭지만 해도 그렇다. 지하수를 끌어다 임시로 호수만 연결한 거라 쓸 때마다 불편하게 짝이 없는데 밖에 있어. 어디 있어요? 예. 아니 나 이거 좀 잠깐만 봐주면 안 될까? 뭘 또. 저기 이 수도꼭지가 이게 여기 땅에 닿아가지고 이게 일할 때는 물 퍼쓸 때도 그렇고 이게 좀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안 될까? 한 번 마음 먹었다 하면 당장 해내라고 남편에게 보채는 성질 급한 아내. 오늘은 수도꼭지다. 한번 해봐. 그럼 참 귀찮게 하게. 아이, 날 더운데 지금 잠깐 쉬는 동안인데 잠깐 해주면 좋지. 그렇게 이런 걸 뭘 하자면 뭐 뚜닥닥 만들어지나 재료를 준비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고 해야지. 아니 싱크대 이 다리만 해도 이거 갖다 좀 해달라고 이것도 쫄라가지고 그냥 한 이틀 만에 해줬나 봐. 이 손만 그렇잖아. 물론 해주긴 해줬지만 이것도 내가 해달라고 해달라고 대나무도 다 잘라라는데 이것도 바쁘다는 핑계로 일주일이나 걸려서 했잖아. 그러니까 저녁에 일 끝나고 하지 바쁜데 또 뭘 자꾸 하자고 난리야. 여보 지금 잠깐 쉬는 동안이니까 얼른 좀 해줘. 얼른 해주고 그리고 다른 거 해 제발. 매사 그걸 우리 즉흥적으로 이제 매일 어떻게 해주나. 지금 얼른 해줘. 잠깐만 하면 되잖아.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이렇게 고정시켰으면 줘서. 순인 씨의 이 고집을 누가 꺾을까? 결국 아내의 닥달에 못 이겨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 남편 수영 씨. 성화에 못 이기 끈이라도 갖다 해줘야지. 내가 영. 에이, 아이고. 이렇게 해서 돼? 우선님 싫어해 이렇게. 당장 장비를 구할 수도 없고 됐어? 요렇게? 이게 고정이 되나요? 됐지. 하는 수 없이 급하게 어디서 끈을 구해온 남편.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야 됐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호수로 하나 좀 잘라줄게 전에 호수. 호수? 까만 호수 자르다가 이렇게 좀. 하나를 해주니 또 다른 걸 해달라는 아내. 매사에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아내와 살다 보니 임시방편으로 아내 마음 달래는데도 도사가 다 됐다. 됐어. 그렇지 진작해지. 아이고. 여기도 나지? 또 여기로 가지? 그죠? 이거 어디 유사심? 아우. 고집대로 수도꼭지를 해결하고서 그제서야 아침상을 차리는 아내. 오늘 반찬은 오징어 무침에 오징어 숙회인데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게 있다. 농장에서 부부가 직접 키운 와송이다. 아우. 수도꼭지 때문에 한바탕 소동을 벌이느라 한참 늦어진 아침상. 시장이 반찬이라고 남편도 상을 내오기 무섭게 수저를 드는데 맛이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내의 기분이 최고다. 여기서 반찬 타박하면 안 되잖아. 슈퍼를 갈 수도 없고 어떡해. 그냥 있는 게 감사하게 먹어야지. 귀농 3년 차. 아직 모든 게 열악하다. 도시처럼 장볼 곳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재료로 조리 방법만 달리해서 한두 가지만 만들면 한 끼 식사 해결이다. 늦여름 떼약볕이 만만치 않던 그날 오전. 서둘러 아침상을 물리고 농장으로 향한 부부. 자식까지 귀하게 키운 와송을 채취하기 위해서인데 6월부터 10월까지 딱 4개월만 채취가 가능한 와송. 요즘이 한창 수확 시기라 일손이 모자랄 정도다. 사실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도 이 와송 때문인데 일찍 결혼에 실패하고 혼자 외롭게 생활하던 두 사람. 귀농을 준비하면서 와송의 뜻이 맞아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됐다고. 식구가 몇 년 전에 암에 걸렸는데 암 치유 식물을 찾다가 보니까 이 와송이 좋답니다. 그래서 와송을 귀농하면서 키우자. 7년 전 유방암에 걸려 절제 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순희 씨.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다행히 뭐 치료해서 좀 좋아졌는데 얘네들이 내 건강을 다시 찾게 해준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죠, 얘네들이.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두 사람이다. 수영 씨가 순희 씨를 만난 후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도 아내 순희 씨의 건강이었다. 수술 후에도 행여 암이 재발하면 어쩌나 걱정하는 그녀를 위해 귀농을 결심했다. 항암 효과가 있다는 와송을 함께 키워보자고 한 것도 수영 씨였다. 30도가 넘는 불볕더위. 잠시 한나절 와송을 채취했을 뿐인데도 옷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온몸이 땀범벅이 됐다. 이럴 땐 시원한 분무만한 게 없는데? 여보! 등물 좀 합시다. 엎드리셔. 어떤 분이 시원한 거 엎드려보세요. 매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남편을 귀찮게 하는 아내지만 이럴 때 보면 가려운 등 긁어주는 마누라만한 게 없다. 자, 물 가요. 시원하게 샤워까지 마치고 나온 수영 씨. 순희 씨는 그런 남편이 은근 얄미운데? 아이고, 자기 마셔. 아, 자기는 그냥 해도 되지만 나는 좀 게리는 것 좀 하나 하면 안 될까? 나는 좀 그렇잖아. 하다 또 누가 오면 또 그게 또 혹하나? 나도 더워 죽겠어. 나 좀 쉽게 했는데 문도 힘 안 돼서 어떻게 했다나? 사실 이 샤워장의 정체는 물탱크. 수영 씨가 버려진 물탱크를 구해와 샤워장으로 만들었는데 문이랍시고 구멍만 뚫어놨을 뿐 문이 없으니 아내 순희 씨는 씻을 때마다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당장 문을 달아달라는 순희 씨. 일장연설이 더 길어질까? 이번에도 즉흥적인 아내의 불만에 즉각 행동에 나서는 남편. 급한 대로 태극기가 동원된다.
지금 당장 샤워 커튼을 사서 달 수도 없고 임시로 태극기로 가리기로 한 거다. 태극기인데. 경건한 태극기인데. 경건하게 샤워를 하면 좋지 그럼.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감사하게 사시겠습니다. 부창부수가 따로 없다. 샤워로 땀을 식히고 나니 출출해진 순희 씨. 시원한 콩국수 생각에 직접 갈아둔 콩물부터 확인해 보는데 아이고 이거 아식하네. 조금 이상하네. 어? 불은 들어오는데. 냉기가 없어. 시원하지가. 시원하지가 않아. 어떡해. 지효 큰일 났다. 와. 안 시원해 안 시원해. 큰일 났다 낭패다. 돈을 아끼려고 중고를 산 냉장고. 아침엔 냉동실이 말썽이더니 그나마 작동하던 냉장실까지 멈춘 모양. 사정을 모르는 남편 수영 씨는 시원한 콩국수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보. 콩물이 갔네. 또 왜? 글쎄 냉장고 이상하네 또 아까부터. 냉장고 안에 꽃밥 어디를 가셔서 날씨 탓인가 봐. 이거 아까운데. 한번 맞춰봐. 내가. 요즘 같은 날씨에 냉장고가 멈춰버렸으니 음식이 상할 수밖에. 맛이 같구만.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이거. 이거 내가 씌워서 갈아서 땀 찔찔 그럼 새는데. 아이 먹지 마 상했더만. 아까워서 그렇지. 그냥 버리긴 아까워 손에서 쉽게 놓지 못하는 순희 씨. 먹지 말라니까 그거 위험하지. 아니 그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먹지 말라니까 걔 자꾸 이래 먹고 있어.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먹지 마 위험해. 괜찮아. 나는 원래 아이고. 튼튼해. 나는 장이 튼튼해. 나는. 고집 부리는 순희 씨한테 괜한 언성을 높이는 수영 씨다. 저러다 탈날라고 당장 내일 냉장고부터 하나 사야 되겠다만. 괜찮아. 애낄 걸 애껴야지. 냉장고부터 깨끗해야 생활하기도 편리하지. 저렇게 그 고장이 자주 나고 중고를 사갖고 지금 속 쓰이고. 그 참 문제네. 이제 새 걸 하나 사도록 해. 말복도 지나는데 뭐. 요즘 돈도 별로 없는데. 어디 냉장고가 한두 푼인가. 매사에 생각 없이 덤벙덤벙 저지르고 보는 아내도 돈 드는 일 앞에서는 목소리가 작아진다. 부시라고 내려오겠다고? 내려오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야 지현아 좀 더 있다 오면 안 될까? 왜냐면은 이거 애들한테 보여줄 그런 그게 못 돼. 정말이야. 눈 올 때 크리스마스 때 와. 응? 그러면 어느 정도는 엄마가 조금 그냥 그때는 오라고 할게 내가. 너무 실망할 거야. 너도 실망하고 애들도 오면 실망할 거야. 그러면 나중에 통화하자. 응? 알았지? 응. 진도에 내려온 지 3년이 되도록 자식들을 한 번도 못 오게 했다. 그런데 방학을 맞은 손자 손녀까지 데리고 오겠다니 그런 딸의 전화에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선다. 아유 저기요. 애들이 조만간에 꼭 올 것 같은데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네. 응? 레오기가 그냥 기필코 여름방에는 와야 된다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지연이가 많이 힘든가 봐. 벗겨서. 참. 내려와서 바닷가에서 놀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을 해? 아니 물론 오면 바닷가에는 가겠지만 이거 엄마 이거 할머니가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애들이 실망하죠. 왜 보여주고 싶지 않아? 자연 그대로 이게 얼마나 좋으나. 자연 그대로 무슨 자연 그대로야 이게. 왜 그래 자연 그대로지 이 사람아. 요새 뭐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 못 봤어? 아 그런 거하고는 또 차원이 틀리지. 아 그 사람들은 즐기는 사람들이고 내가 이게 즐기는 거냐? 애들한테 이런 꼴을. 뭐 말을 못해. 뭐 말을 하면은 독사처럼 사오려고 덤네. 에이? 속이 타네. 속이 타. 딸에게만큼은 자신의 처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순희 씨. 그런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이 야속하다. 요즘 날이 더워 평상에서 모기장을 치고 자는데 오늘은 더워도 컨테이너를 선택한 순희 씨. 열불나서 내가 에휴, 텔레비나 보면서 아 차이심. 근데 더운데요. 아유 이 선풍기를 좀 틀면 할래나. 아유 더워. 이래도 덥고 저래도 덥고. 이 컨테이너가 이게 열을 받아가지고 아유 열불나. 이래저래 열불나네. 아유 참네요. 결국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엉킨 실타리처럼 감정이 풀리지 않은 채 각자 잠을 청하는데 쉽게 잠이 올 리 없다. 아주 더 덥네 오늘은 그냥. 아유 열불나서. 깊은 밤. 겨우 잠들었던 순희 씨가 방에서 나온다. 무슨 일일까? 낮에 버리기 아깝다고 기어이 상한 콩물을 마시더니 탈이 난 모양이다. 그런데 화장실로 가다 말고 돌아오는 순희 씨. 배는 아파 죽겠는데. 왜 하필 이런 날 배는 아픈지 산길을 혼자 걸어 재래식 화장실까지 가는 게 무서운 순희 씨. 미치겠네. 배는 아파 진짜. 그렇다고 남편을 깨우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안 깨우자니 무섭고 난감하다. 내가 3년이나 됐는데도 밤에 화장실 갈 땐 좀 그래요. 안 좋아. 무서워. 하지만 어쩌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팔 수밖에. 왜? 저기요. 나 지금 화장실 가야 되는데 배 아파. 낮에 찬물 많이 맞아 배 아파 죽겠어. 등불을 갈라 했더니 또 모기가 덤벼서 나 불 좀. 무슨 불을? 저 램프 좀 밖에서 좀 해줘라. 모기기 때문에 저거 내가 들고는 볼일을 못 봐. 아이고 배 아파. 얼른 배 아파. 방에 속 들어갈 때는 언제고 자는 사람 깨워서 뭘 하자는 거야? 아이고 빨리 배 아파. 빨리. 배 아파 죽겠다. 이럴 땐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 나서주는 남편. 거기 있어요 거기서. 집하고는 제법 떨어진 거리에 있는 간이 화장실. 불 꺼? 아니 거기 있어야지. 여기까지 오면 모기 오면 안 되잖아. 여기 언제 3년이 된 사람이 혼자 화장실도 못 다니면 애기야? 그럼 어떻게 무서워될 것 같아. 아유 참. 좀처럼 밤에 혼자 화장실 가는 일에는 익숙해지지 않는 순희 씨. 아유 그건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 아유 진짜 그냥. 에이 짜증나 죽겠네. 가만히 있느니 한곡 뽑아 보셔. 노래는 무슨 노래야? 빨리 나와. 아유 노래를 불러야 빨리 마무리가 될 것 같아. 그것도 동물들도 짐승도 안 내려오고. 한 곡 뽑아봐. 이 목숨 다하도록 말자고 눈물을 흘려주는데 남편의 노래 한 자락에 화가 났던 순희 씨의 마음도 봄눈처럼 녹는다. 끝났어? 그걸 달면 또 벌레가 와서 안 되고요. 안 되지. 아유 참 가지가지해. 또 가지가지해. 친환경 유기농은 원래 그런 거야. 아이고 저 안에 찜통이라 도저히 안 돼서 그냥 내가 그냥 여기서 못 읽는 차고 그냥 아유 여기서 자야지. 에이 잡시다. 아유 얼른 잡시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했던가. 이렇게 또 은근슬쩍
화해 분위기로 가는 부부다. 와송 농장에 아침이 밝았다. 날이 추워지면 월동에 들어가는 와송은 요즘이 한창 수확기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간간히 주문이 들어올 뿐 마땅한 판로가 없어 잔뜩 쌓여만 있는 형편인데 이대로 앉아 주문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아침 여보, 내일 저기 장날 아니야? 없네? 장날이면 왜? 와송 좀 가져가서 좀 팔아봤으면 하고. 우리가 팔 자리라도 있겠나 이 사람아. 그 자리는 그 유근호 회장님네 그 사무실 앞에 거기 내가 하면은 좀 자리를 해주신다고 했거든 그 전에. 지금 밭에서 바로 나와 이제 신발 벗는 사람인데 또 뭐든지 상의를 하고 하라 그러니까. 아니 일단 좀 실어다만 달래니까. 아이고 참 너 이유가 많네. 일단 실어다 줘. 실고 가서 안 되면 또 어쩌려고 그래. 일단은 말 나온 김에 이제 와송 실어서 차로 좀 실어다 줘 거기까지. 응? 또 저지레를 하는구만. 또 저지레를 해. 아이고. 한번 꽂혔다 하면 누구도 못 말리는 순희 씨. 그 고집을 익히 아는지라 매번 면박을 주면서도 못 이기는 척 따라주는 남편 수영 씨다. 결국 아내 성화에 못 이겨 와송을 싣고 진도장까지 왔다. 와송을 판매할 자리를 미리 맡아놓기 위해서인데 과연 이 많은 와송을 내일 다 팔 수는 있을까? 내일 진도 장날이라 여기 회장님네 가게에서 앞에서 내일 우리 와송중 앉아서 하러 팔려고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네, 내일 하루 좀 팔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사람들에게 이름조차 낯선 와송. 판로가 마땅치 않아 장날에 직접 팔아보기로 한 건데 여기서 뭔 장사를 한다고 장사를 하겠어? 아니 뭐 장사라는 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장날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잖아요.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힘들어가 어떻게 하겠어. 시간만 보내고. 밭일은 산더미같이 많은데. 그렇게 많이 농사 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팔아서 담은 얼마라도 좀 건져서 어? 또 팔리면 다행이고 안 팔리면 가지고 뭐 소를 만들면 되지 뭘 걱정해. 뭐 다들 남다 하면 나는 못하겠어요 설마? 뒷바람 나게 잘 팔아서 잘 팔리면은 누가 알아 또 대박이 날지. 역시 신바람 정여사 또 소문 한번 나겠지. 그러면 또 한번 해볼게요. 믿고 기다려 보시오. 에휴, 저 고집을 누가 당할까? 오늘도 남편 수영 씨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날 밤 내일 새벽같이 장에 가려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부부. 아유 차례 핍시다. 선풍기 틀어드릴게요. 네. 아유 여기 시원해. 조금 있으면 이제 시원. 이게 다 내일 장에 갈 때 잘 봐달라는 아내 무언의 압력이다. 오늘도 고생했어. 주무세요. 불 끄고 삽시다. 주무세요. 2일과 7일 닷새마다 장이 서는 진도장터. 새벽부터 시끌벅적 팔려는 사람들이 쏙쏙 장터에 들어서는데 그 한편에 순희 씨 부부도 자리를 잡았다. 이거 처음이라 내가 정신이 없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생전 장사를 해봤어야 알지. 이렇게 놓으면 되나 모르겠어요. 네, 어쩔까? 물건을 어떻게 놔야 할지도 몰라 우왕좌왕. 그런데 그때 첫 게시 손님이 왔다. 아니 예방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맛부터 선보이는 순희 씨. 상하죠. 그게 여기예요. 야생에 키운 거라 이런 회사인데 하우스 키운 거는 스먹스먹해. 지려. 어때요?
쌈으로 치면 장내 삼격이야. 그죠? 네, 분기명이거든요. 이때를 놓칠까 와송 홍보에 열을 올리는데 이걸 어떻게 파는데? 1kg에 2만 원씩 하고 있어요. 어렵게 손님의 지갑을 여는 데까지는 성공. 시작이 순조롭다. 첫 개시했답니다. 다 팔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손님의 발길이 뜸하다. 와송 보시면 어떨까요? 마트 보시고. 와송이네. 네, 요즘 여름철 남이 오는데. 그냥 쳐다보고 가는 사람들 뿐. 정작 와송을 사겠다는 손님은 없고 남편 앞에서 영 면이 서지 않는 순희 씨. 대박 낼 거라 큰 소리 쳤던 게 부끄럽고 괜히 고집을 피운 것 같아 가시방석이 따로 없다. 게다가 날이 더워서인지 요즘은 시장에 손님들이 없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희 씨가 아니다. 이번엔 발로 뛰며 손님에게 와송 시식을 권해보지만 하나 주세요. 그럼 선정해 주세요. 별로 안 본 얼굴인데 이상 친절. 돌아오는 반응은 시큰둥하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에 꼭 오세요. 조심하시고요. 남편은 굳이 지나가는 손님까지 쫓아가 장사를 하는 아내가 못마땅하다. 오후가 되자 장터도 슬슬 파하는 분위기. 벌써 다 팔고 자리를 정리하는 상인들도 제법 눈에 띄는데 순희 씨네 와송은 아침에 씻고 온 그대로. 돈이 가득 있어야 할 전대는 텅 비었다. 돈이 얼마 없네. 이거 어떡해. 이거 기름값도 안 되겠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만 1,000원 남았어요. 아유, 이거 참 민망한 일이네. 장사도 그렇게 못하면서 사서 고생이 뭐하러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어. 아니, 그래도 난 좀 꽤 팔 줄 알았죠. 오늘 좀 내가 늦었어요, 사실. 좀 일찍 왔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좀 수완이 부족하네. 수완이 부족한데, 오늘은. 그러게 이렇게 힘들게 아이 내 편하게 살라고 들고 왔지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들고 와. 일을 자꾸 버리지 말라니까 일을 자꾸 벌시고 있어. 순희 씨, 오늘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좀 잘 팔렸으면 내가 좀 오늘 좋았을 텐데 잘 안 팔려가지고 아유 좀 마음이 불편하네. 미안해요. 이 더운 날 또 내가 하자고 해가지고 그냥 많이 안 팔려서. 호기롭게 시작은 했지만 마음처럼 와송은 팔리지 않았고 괜히 고집을 피워 남편까지 고생시키는 못난 아내가 돼버렸다. 이대로 물러서기엔 왠지 아쉬운 순희 씨. 물건을 정리하다 말고 뭔가 결심한 듯 와송을 박스채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잠시 멈칫거리는 순희 씨. 거절을 당해도 혹시 사려는 사람이 있을까 가게마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상인들과 손님들에게 와송을 맛보이고 다닌다. 한번 드셔보세요. 내가 하나 먼저 먹고. 먹어? 내가 하나 먹고. 왜냐면 이것을 먹어? 암 예방하는 거야. 이것이? 응. 또 치매 예방이 되고. 응. 하지만 아직 이름조차 생소한 와송을 쉽게 맛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사실 와송 팔러 왔었는데 와송 맛 좀 보시면 어떨까? 나는 오늘은 안 보고 다음에. 다음에 오늘 오프셔서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순희 씨 웬만한 거절쯤은 웃음으로 넘긴다.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남편. 에이 이 사람 참 저 막걸집에 또 팔러 다니는만은. 술집까지 들어가 와송을 팔고 있는 아내를 보다 못한 수영 씨. 이거 이상한 거 지금 무슨 마약 섞었냐고 그래가지고. 아니라. 아유 맛있게 드시고 방귀 좀 해주세요. 네 맛있게 드시고요. 빨리. 아니 이거 와송을 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말도 하지 않고 횡하니 앞서가 버리는데 그날 오후 결국 사단이 나고야 말았다. 장터에 다녀온 후 서로 마음이 상해 입을 꾹 다문 채 말없이 일만 하는 두 사람. 하는 수 없이 아내가 먼저 말문을 연다. 그냥 당신은 그 창피하면 나보지 마시고요. 그냥 싫어다 주고 싫어하고 그것만 해주세요. 파는 거는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볼 테니까는 너무 염려하지 말고요.
오늘 새가 빠지기 장사해서 대체 몇 킬로나 팔았어. 그래가 뭐 발품에다 기름값은 되겠어? 아유 장사라는 게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지. 그걸 어떻게 맨 처음부터 이렇게 왕왕 팔 생각을 해. 괜찮아 나는. 이게 뭐. 시장에서 파는 게 하나하나 파는 그것도 모자라갖고 그래 식당으로 잡상한 취급받아가며 술 먹는 사람인데 하나씩 선전한다고 그게 선전이 되고 팔리겠어? 대도 안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 하고 앉았어. 자꾸 일만 버리고 한 가지 되는 게 없구만. 아 누군 좋아서 해요. 어떻게든 더 팔아볼까 하고 광고가 될까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나도 사실 창피해요. 뭐 난 안 창피하겠어? 에휴 진짜. 비싼 와송이 장터에서 팔릴 리 있냐는 남편과 그래도 팔아야 하지 않냐는 아내. 지금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냐고. 어? 당장 화장실 건도 그렇지. 응? 애들한테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해. 화장실도 그렇지. 냉장고 속색이고 있지. 당장 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해보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노력은. 그렇게 투정만 부리고 하면 뭐야나.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사이 첩첩산중이 어떻게 문화시설을 누린다고 생각을 해. 이제 3년 해놓고는 뭐 10년 20년 해도 에이? 잘 될까 말까 한데 그 어떻게 그렇게 화장실 타령이나 하고 욕실 타령이나 하고 집 타령이나 하고 좀 더 고생해야 될 거 아니야. 같이 맞받아치기는 했지만 싸움이 더 커질까 슬며시 자리를 피하고 마는 수영 씨. 아니 뭐 3년이 뭐 짧어? 아 3년이 짧어? 그러다가 돈 주나 하긴. 아내도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사실 저 양반 얘기도 일리는 있지요. 왜냐면은 이게 시장에서 특히 또 난전에서 파는 건데 이건 저희 와송은 단가가 비싸잖아요. 10,000원 단위가 훌쩍 넘어서 키로에 이 최하가 20,000원, 35,000원씩 하는데 아줌마들 주머니에서 난전에서 진짜 돈 10,000원짜리 나오기가 얼마나 부들부들 떨고 힘든데. 그렇게 나와버렸으니 남편이라고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손님들에게 굽실대며 푸대접받는 아내가 안쓰러워서 했던 말인데 그 시장에서 팔만한 우리 순이가 고생하고 또 이 물건은 시장에 파만한 사구려 취급을 받아갖고 전혀 안 되는데 우리 순이가 고생만 자초하고 있어. 그리고 또 워낙 생활력이 강하니까 해보겠다고 하는 거 너무 또 안 됐어요. 3년 동안 자꾸 종자를 늘려갖고 재배만 잔뜩 해놓고 판매가 안 돼. 그 수은이도 걱정이 잔뜩 되겠지. 우리 수은이가 불쌍하죠. 와송 농사를 잘 지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와송을 팔 길은 아직 보이지 않고 오죽 답답했으면 아내가 장터에 가서 팔 생각을 했을까. 미안해지는 남편이다. 며칠 후 사람 발길 뜸한 와송 농장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 계세요? 아, 예, 어서 오세요. 아유, 더운데 오셨네. 어디 오셨어요? 아송은 이제 뭐 야성 제가 주기적으로 뭐. 와송을 사겠다고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온 손님. 마당 앞에 심어둔 와송부터 선보이는데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것은 좀 황금색이고 이것은 약간 붉은색 계통 나고 그러네요 이게. 예, 야생 그대로. 그럴 때는 저기 노란빛으로다가 황금색으로 변해요. 이게 성분 자체도 틀려. 예. 청화선은 원래 청화선 청화선. 그대로 변하는데 요런 애들은 거기다 황금색으로 변하더라고요. 부부가 정성스레 친환경으로 키운 와송 자랑이 끝날 줄 모른다. 그런데 마카라고 들어봤어요? 마카요? 마카. 요거도 진도만 노지 재배가 가능하대요. 그래가지고 아, 마카요? 올해 그럼 혹시 선생님도 마카를 네, 재배하시나요? 조금 해봤어요. 아, 네. 그러세요? 아, 그럼 저도 좀 종자 좀 구입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게 마카시. 이게 마카시예요? 네.
아, 그럼 이건 좀 저를 좀 주시고. 와성 사러 온 손님에게 오히려 물건을 사려는 순희 씨. 좋았어. 그럼 내가 우리 와성하고 얘하고 그렇죠. 한번 해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될 것 같아 느낌이. 네. 딱 오네. 그래요. 그러니까. 귀는 또 어찌나 얇은지 누가 좋다고 하면 덥석 사고 보는 순희 씨. 또 일을 냈다. 저한테 주고 가시고 계좌번호 저한테 하나 써주고 가세요. 농협. 팔려던 와송은 팔지도 못하고 엉뚱한 걸 오히려 사고 말았으니 저 뒷감당을 또 어떻게 할까? 여보 나 이거 저기 구해왔어. 이게 뭔가 하면은 마카씨. 마카. 이거 정말 좋아. 와상 보러 오시는 거 이 사장님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건 얼마 주고 샀어? 한 20만 원 하거래. 이게 20만원이라고? 아이고. 개수가 많잖아. 당장 필요한 냉장고 수리도 아까워 배탈까지 난 아내가 이런데 덜컥 20만 원을 썼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뭐든지 좀 상의를 해서 해야지. 혼자 덮벅덮벅 일만 저지르고 지금 포토 만드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다마는 또 이걸 언제 하라고. 마카가 워낙 좋다니까는 특용작물로서 같이 해서 잘 살아보자고 어떻게 해보는 건데 그걸 또 호응을 못하고 뭐 또 이러니 저러니 또 뭐든지 생각을 좀 해보고 해. 적극적으로 뭐 턱턱턱턱 저지를 하지 말고 좀 상의를 해가면서 일에 하는 건 니듬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아유 내가 할게요. 내가 알아서 심을 테니까 당신은 와송이나 심으셔요. 내가 알아서 심을 테니까는 이거 내가 할테니까 당신은 와송이나 하셔. 뭐 나는 못하니까 지금 응? 내가 할게. 이게 네가 하기는 뭘 해. 남편 수영 씨도 이번만큼은 화가 제대로 났다. 아니 무슨 또 이렇게 과도하게 뭐 짜증내고도 아닌데 뭘 그까짓거 내가 이거 씨 뭐 좀 사왔다고 안 하던 그런 날씨 탓일까? 왜 그래? 아 이게 뭐 20만 원이 뭐 큰돈이야. 종자를 해서 이게 몇십 배 몇백 배가 키울 텐데 응? 이게 뭐 저렇게 화낼 일이야? 이게 무슨 화낼 일이냐고. 언제나 오지랖 넓은 아내가 일을 내면 묵묵히 그 뒷감당을 해주던 남편 수영 씨였다. 그런데 오늘의 이런 반응은 난생 처음이다. 해달라는 게 많은 아내의 요구에 처음엔 싫은 척하다가도 못 이기는 척 해주곤 하던 남편이 아니던가.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순희 씨의 충격이 제법 큰 듯한데. 속상한 마음은 풀릴 길이 없고 그 길로 집에 돌아오기 무섭게 뭔가를 주섬주섬 싸는 아내. 직접 담근 와송주까지 챙겨 넣고 길을 나서는데 도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 정말 꼴보기셔서 뭐 의견 일치가 안 되네요 도대체. 너무 같이 붙어 있으면 더 싸움 날 것 같아서 지금 며칠 어디 가 있으려고요. 이번엔 진짜 심각해 보인다. 나 어디 며칠 있다가 갔다 올 거야. 아내의 일방적인 통보. 하지만 제멋대로 결정해서 마카씨를 덜컥 사버린 아내에게 남편 역시 화가 나 본척 만척. 저렇게 생각 없이 획 갔다가 획 꼬고 갔다 왔다 지 마음대로 적극적으로 저렇게 하니까 상의라고는 없으니까. 남편 가슴에 화만 잔뜩 짚어놓고 보따리 하나 달랑 싸서 순희 씨가 향한 곳은 경기도에 있는 친정집. 귀농해서 와성농사 지으랴 정신이 없어 3년 만에 처음으로 찾은 친정집이다. 엄마 나요. 아이고 우리 엄마 더 그냥 짱짱해지셨네. 깔끔해지시고. 예, 좋쓰다. 딸의 족착에 단단해졌어. 짱짱해졌어. 깔끔한 게 참 좋다 엄마. 아 근데 더워서 그나저나 어떻게 지냈어? 이게 선풍기네지 뭘 더워. 그랬어? 그럼. 복잡한 마음을 친정엄마에게 쏟아내려고 왔지만 막상 노모의 얼굴을 대하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있잖아.
와성농사 지러 갔잖아. 저 진도로. 엄마가 그 말만 들었지 뭐 알겠나? 그렇지. 근데 어머 나주보다는 조금 더 먼데 내가 거기서 저 와성농사 지러 가는데 내가 와성을 좀 해주고 왔어. 한번 잡숴봐 이거. 얼마 전 어머나, 생신이셨던 이게 어머니. 정말. 그때도 농장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도 못했던 딸이었다.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부부싸움했던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3년 만에 마주 앉은 어머니와 딸. 오랜만에 뭐니 반가운 수다가 밤새 끝날 줄 모른다. 날 잊어버릴까봐 내가 가져왔어. 한편 아내 없는 와성 농장을 혼자 지키고 있는 수영 씨. 왠지 어깨도 축 늘어져 보이고 발걸음까지 무겁다. 언제나 옆에서 제잘되던 순희 씨가 없으니 농장 전체가 텅 빈 것 같다. 늘 곁에 있을 땐 시끄럽다고 타박을 주던 그녀의 목소리가 이렇게 그리울 줄이야. 배는 고프고 밥은 한 끼 대강 때워야지. 아내가 없으니 끼니 때가 됐다고 밥 챙겨줄 사람이 있나. 처량한 호라비 신세가 따로 없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 이혼 후 오랜 시간 혼자 살았던 수영 씨.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만 같다. 영아, 엄마 없어갖고 아빠도 이렇게 먹는다. 네 먹을 게 없구나. 챙겨줄 엄마가 없으니 이 녀석도 찬밥 신세. 어딘 뭐가 있는지도 찾아 먹을 수도 없고. 간단히 한 끼 때워야지. 순희 씨가 집을 비운 사이 아내 없는 서름을 절실히 느끼는 수영 씨다. 다음 날 친정집에서 어머니와 긴 회포를 풀고 있는 순희 씨. 그동안 못했던 딸 노릇 제대로 해보는데 아침부터 어머니 몸에 좋은 와성 주스부터 챙긴다. 거동이 불편해 늘 같은 자리를 지키시는 어머니.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엄마, 요거 한번 드셔봐. 이게 뭐야? 여기 아까 그거 갈았어. 갈았는데 이게 진짜 좋아. 내가 진도로 내려갔잖아. 와성하고 귀농했잖아. 거기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많이 도와주는 사람 있어. 응? 그분하고 그 이제 사업 파트너 겸, 응? 그 사람하고 이제 함께 있으려고. 알았지? 네가 얘기해도 알아. 와서 엄마한테 이제 인사시킬게. 그렇게 알고 있어. 알았지, 엄마? 그리고 내가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는 마음 푹 놓고 있어. 그래도 엄마 나는 잘 살아. 진짜 잘 살아, 엄마.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딸이 늘 어머니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여생을 함께할 짝을 만났다니 오히려 다행스러운 어머니인데 평생 자식 잘 되기만을 바래온 어머니. 그런 어머니에게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순희 씨는 아픈 손가락이었다. 늘 어머니께 한숨과 걱정만 끼쳐드린 못난 딸. 구순을 바라보는 노모의 눈물 앞에 다시 한번 잘 살아보리라 다짐하는 딸이다. 같은 시각 진도 와성 농장에선 지난번 아내에게 화가 나 던져버렸던 재배 포트에 다시 흙을 채워 넣고 여기에 마카씨를 심을 생각이다. 아내가 돌아올 때쯤 심어둔 마카를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나름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건데
이게 거금 20만 원어치. 하나라도 허투루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손끝이 떨릴 정도다. 늘 사고만 치는 아내에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한순간 울컥 쏟아냈던 남편. 하지만 아내가 없는 며칠 동안 아내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도 절실히 느꼈다. 맨날 일은 저지레는 해놓고 마무리는 전부 내가 해야 돼. 사고 올라가서 다음 왔을 때 마카라도 빵긋 웃어야 안 풀리겠어요? 꼬박 몇 시간을 쪼그리고 앉아 마카씨를 심은 남편. 아내가 남편의 이 눈물겨운 화해의 손짓을 받아줄까? 며칠 후 저만치 보이는 반가운 얼굴 순희 씨다. 순돌아, 아이고 이쁜 것들, 아이고 이쁘들. 그래 줬어? 아빠가 뭘 잘 줬어? 우리네, 착해라. 우리 와성이도. 와성아, 잘 있었어? 나 왔어요. 오자마자 농장에 시끌벅적. 나 왔어요. 없나 봐.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이 사람 또 어디 갔대? 날 누군데? 어디 그제야 갔어? 와성 농장도 활기를 띠는데 오이, 안 보던 포토가 있네. 이거 여기다 해놨나? 응. 그래, 이렇게 다 해줄 거면서. 셋, 일곱. 아, 이게 마카. 지난번에는 마카 씻었다고 막 우리 아씨한테 혼났거든요. 그리고 땡땡거려가지고 열받아 죽는 줄 알았더니 저걸 이렇게 해줄 거면서. 이렇게 화해 선물까지 준비해놓고 남편은 대체 어딜 간 걸까? 뭐 작업하나? 여보세요. 나 왔어. 근데 어디에요? 집에 없네? 집이란데 일하고 있어. 어디 외삼당? 비 오는 날 나랑 같이 하기로 해놓고 뭔 또 혼자 산디야? 응? 사실 부부에겐 또 다른 보금자리가 있다. 진도에 내려올 결심을 하면서 비어있는 허름한 농가를 한 채 샀는데 부부가 직접 수리 중이다. 날도 더운데 혼자 하나 봐. 나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 지난번에 엄마 엄마 셋이도 못 가가지고 엄마한테 갔다 왔어. 날 더운데 뭐를 혼자 이렇게 하고 있어? 비 오는 날 나랑 같이 하기로 했잖아. 얼른 내가 이제 원래는 이 집안에 겨울에 따뜻하게 살아야지. 훌쩍 친정으로 가버린 게 미안해 조용히 곁에서 남편을 돕는 아내. 사실 남편도 아내가 돌아올 때쯤 많이 지어진 집을 보면 좋아할 것 같아서 그동안 혼자서 집을 짓고 있었다. 물을 들고 올 수 있는 만큼은 들고 와. 서로가 꼭 집어 미안하다 표현은 못해도 손발 맞춰 일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전해지는 법 아니겠는가.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다. 부부의 화해 분위기로 며칠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조용하던 와성 농장. 아내 순희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모처럼의 고요를 깬다. 아유, 여보 어딨어요? 아이고 애들이 지금 출발했다네, 온다네. 이거 또 어쩔까나. 아이고 오지 말라니까는 기어이 또 이게 숙식하는 게 숙박 이런 것들이. 어떡하지? 여기 이런데 지금 뭐 휴가철이라 이런데 민박 같은 것도 다 찼을 텐데. 새 집이 완성된 후에 오면 좋으련만. 궁색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미루고 미뤘던 딸의 방문. 더 이상은 피할 수도 없고 마음만 급하다. 대충 층났어. 아이고 우리 애들 안 나온다. 반가운 반 걱정 반으로 달려나가는 순희 씨. 아이고. 올라와. 아이고 참말. 이런데 돈을 쓰지 말라. 처음 내려와 보는 외할머니의 집. 할머니가 여기서 살아 얘들아. 누워봐. 누가 돈 할머니 집 돈
시골 생활을 해보지 않은 손자 손녀에겐 모든 게 그저 신기하다. 하지만 홀로 키운 외동딸 지연 씨의 눈엔 다른 게 먼저 눈에 들어온다. 엄마가 그냥 이러고 쉬었나. 그래? 예. 아 특별히 또 오늘도 뭔 일 있어서 니네 온다는 얘기 들었는데도 뭐 다른 거 급해가지고 또 청소를 못했네. 제대로 된 가구도 없고 마땅한 주방용품도 보이지 않는 엄마의 컨테이너 집. 이런 곳에서 그동안 어떻게 사셨을까? 딸 지연 씨의 마음이 착잡하기만 한데. 그날 저녁, 모처럼 와성농장이 아이들 목소리로 떠들썩하다. 진도에 내려온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온 손자 손녀. 그동안 못 오게 했던 게 미안해 맛있는 음식부터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예, 이렇게 하면 기름기도 싹 빠지면서 먹기 좋아. 이거 뭐 불편한데 어떻게 그러냐. 음식하고 준비하는데 힘들진 않았나? 신이야 뭐. 신이야. 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 견딜만해. 이것도 또 없는 자연인들도 있어야.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엄마가 뭐 맨날 이러고 살겠니? 그지? 이제 번듯한 주방도 해놓고 싱크대도 해놓고 그리고 살 때가 올 거야. 딸이 걱정할까 일부러 더 씩씩한 척 해보이는 엄마. 애기들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한다는 게 어머 너무 이상해 할 것 같아서 못 오게 했었어요. 사실은 이걸 보여주는 나도 좀 안 좋죠.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우며 몰래 눈물을 훔친 일도 많았다. 하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그 눈물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순희 씨. 괜찮아 괜찮아.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해질 거야. 정말이야. 괜찮아. 정말 걱정하지 마. 엄마 이렇게 건강해지는데 뭐 걱정이야. 엄마가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하면서 끙끙대면 그건 심각한 일인데 지금 좋잖아. 안돼. 딸 지연 씨라고 왜 엄마가 숨어서 흘린 눈물을 모르겠는가. 아니야. 야 어때 내가 맨날 이러고 살겠니? 이러고 안 살아 야. 걱정 마. 이혼의 아픔과 혼자 암까지 이겨내야 했던 엄마였다. 그런데 또 진도까지 내려와 고생을 하고 계시다니. 아무 힘도 못 돼준 못난 제 자신이 원망스러운데. 제가 좀 더 능력이 좀 됐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악착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죄송해요. 연세 드셔가지고. 걱정하는 딸을 안심시키기 위해 새로 짓고 있는 집을 찾았다.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곳은 지금 손자 손녀들이 불편해하는 화장실. 이게 화장실이야. 화장실 들어가 있네. 화장실. 이게 화장실. 아직은 모든 게 미완성이지만 다음에 아이들이 내려올 때쯤엔 번듯하게 완성해 놓을 참이다. 어떠냐? 지금 미완성이다. 저기 윗집보다는 아주 훌륭해. 어머니 이름 뭐지? 정순이? 문패가 아주 그냥. 여기 공사다가. 좋네, 아주 좋네. 엄마의 이름 석자가 새겨진 문패까지 보고 나자 굳어있던 딸 지연 씨의 얼굴빛도 조금씩 피는데. 아저씨, 혼자서 하신 거예요? 네, 그 농사 시간 나는 대로 짬짬이. 짬짬이 엄마 들고 하다가는 하도 투덜대갖고 혼자 왔어 많이. 이 집 지으면 안심이 되겠죠? 엄마 여기 다 생활하면 뭐 조용하니. 네. 컨테이너 집에서 올겨울을 나게 될 엄마 모습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지연 씨도 이제서야 조금 마음이 놓인다.
엄마가 새로 살게 될 집을 보고 나서야 홀가분한 마음이 된 딸 지연 씨와 손주들. 바다를 지척에 두고도 바빠서 와보지 못했던 부모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 해변을 찾았다. 우리 딸내미 덕분에 내가 진짜 여기 바닷가에도 와서 고기도 고먹게 생기고 아이고 도로도로 고맙고 감사하네. 와 진짜. 엄마도 일만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쉬엄쉬엄 놀러도 다니고 하세요. 응 와보니까 진짜 좋네. 알았어. 네. 나도 참말로 좋구만 해. 새롭게 가족의 인연을 맺은 지도 3년. 이렇게 손자 손녀들까지 3대가 둘러앉아 해변에서 식사를 한 건 처음이다. 감사합니다. 아 그냥 열심히 살죠. 열심히 물론 열심히 살아야지 정말 열심히. 예. 열심히 살지만 이제 열심히, 내가 일을 열심히 살죠. 좀 덜 벌리고 있는 거를 잘 추스려서 지금 해놓은 거를 잘 추스려서 더는 확대하지 않도록 아마 이제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아프시지 않고 그냥 뭐 지금처럼만 그냥 조금씩 서로 의지하시면서 그냥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